강의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격구경신을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 격구경신의 무엇이다라는 대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 이 격구경신이 정통 명리학이며 왜 이 격구경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격구경신. 먼저 격구경신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명리학이란 사람의 생년월 일시 사주팔자를 활용하여 예측 수단의 길흉을 판단하기 위한 진단 프로그램을 일컬습니다. 이게 이제 사주팔자 명리학이다. 그리고 이 진단 프로그램의 활용과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요?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얘는 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를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며, 사주명리학은 삼명학, 농명신이라는 고법이죠, 그죠? 삼명학인 고법과 신법인 자평학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주명리학은 일간 기준의 원령을, 일간을 기준해요. 일간 기준의 원령을, 일간 기준의 원령을 뭐로 한다고요? 격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격으로 채택. 이 격이 전체 사주를 통솔함에 있어서 태과함과 지나치게 강화한 거죠. 그리고 쇠약한 부족함을 보완하는 신하의 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상신이라고 그랬고, 그걸 이름하여 나는 뭐라고 그랬죠? 균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평이라는 뜻 자체가 균형을 이루는, 그죠? 균형을 이루는 학문이어서 이거를 신여점은 상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신을 두어 사주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화하는 것을 일컬습니다. 자, 다시 쉽게 표현하면 형식을 이루는 격. 자, 그걸 나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형식을 이루는 격. 자, 그릇. 그 형식을 이루는 격이 사용할 특정의 십신. 자,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 우리 이제 그걸 내용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릇이 채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정의 십신, 내용물이라고 했고, 또 뭐예요? 균형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상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연애자평에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연애자평에서는 이걸 상신이란 이 개념을 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하니까, 보자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전인 연애자평에서 표현되고 있는 보자시인이 얼핏 보면 더 설명이 용이가 더 쉽죠. 상신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 심혁전 선생이 상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제 뒤에 가면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일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격국용신이라고 한다. 격국용신이라고 한다. 자, 이 격의 사전적 의미는 격식격자예요. 격식격으로 격식이나 어떤 특정의 격식이나 법식 또는 자리나 지위를 일컬으며 인격이나 인품 또는 주위 환경이나 사정에 어울리는 분수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수나 품위를 일컬으며 명사의 형태, 명사, 이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사의 형태를 구분하는 무슨 어떤 셈, 무슨 어떤 식, 이런 뜻입니다. 앞에 뭐가 붙는 거니까, 셈, 무슨 셈, 무슨 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요약된다.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compose. 이 compose는 뭐냐면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라는 게 이렇게 갖춰지다. 자, 요러한 격이라는 말은 요러한 타입은 요렇게 구성이 된다는 컴포즈. 그러니까 그걸 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분류하는 낱개의 측면이라고 해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성, 요렇게 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컴포즈. 그걸 격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국은 격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은 뭔 뜻이냐면, 국은 판국이에요. 판국. 그죠? 판국. 그걸 갖다가 음훈을 하면은 판국자. 국은 판국으로서 어떤 특정의 구분 또는 구획을 이렇게 구획을 짓는 거죠. 이렇게 구획을 짓는 거예요. 그 어떤 특정의 구역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의 명사, 특정의 이름실, 특정의 명사와 함께 쓰일 경우 일정의 사물을 맡아보는 기관을 일컫는 다음, 요게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의 사물을 맡아보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국이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격이 있잖아요. 격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컴포즈.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 구성되어 있는 판이야, 판. 그러한 판, 이런 장, 그런 것을 맡아보는 기관을 일컫는다. 즉, 일정한 격의 사물을 맡아보는 것으로서 격을 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컴포즈, 어떤 구성되어 있는 그것을 관장하는 걸 말해요. 그걸 관장하는 것. 그걸 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보면, 그러죠. 장기와, 그죠? 장기와 바둑은 뭐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붙어야 될 게. 장기 가지고 혼자만 되나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죠? 판이 있어야죠, 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장기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장기판. 그러니까 장기판, 바둑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를 두기 위한 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격국이라는 말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성체를 이루어졌던 격, 그죠? 그 격을 통솔하고 통괄할 수 있는 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주로 국이란 어떤 대상이나 다수를 관장하거나 통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장기판 하면은 그 판이라는 글자가 바로 장기를 두기 위한 판이죠. 바둑을 두기 위한 판이죠. 그러니까 격국이라는 건 어떤 구성체가 되어 있는 격의 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격국이라는 건다. 이런 용어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따라서 격국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의 격식이나 풍미를 관장하거나 통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에 있어서 격을 통솔하고 관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원령이라고 그래요. 이걸 원령이라고 그런다. 격을 통솔하고 관장하고 그러면 우리는 원령이라 한다. 자, 원령에 대해서는 앞서 배운 것과 같이 해당월, 신월이다, 인월이다, 해월이다, 그죠? 해당월을 관장하는 사령신, 그게 뭐야? 월지 지장간의 본기를 뜻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갑이 인월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갑이 인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갑의 기준으로 봤어야 인월이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격이라는 거죠? 록곡격.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들어있는 뭐죠? 병갑 중에서 얘네들을 사령하는 얘들이 인월 중에 있는 사령신들이죠. 그죠? 이 사령신들이죠. 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통솔해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무슨 격? 월곡격. 얘가 투간되면은 얘가 힘을 쓰면 목생화하니까 식신격.
그럼 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얘는요. 재성격.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격을 끌어가요, 안 끌어가요? 통솔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격이라는 것을, 국이라는 건 바로 그걸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용신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여기에 용신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럼 뭐야? 격, 국, 용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신이라는 붙게 되면 어떤 특정의 격식이나 또는 품위를 관장하거나 통솔하는 신을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의 격식이나 품위를 관장하는 특정의 신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요 특정의 격국을 끌고 가는 그 특정의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얘네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야? 격이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격이 바뀌는 거야. 이해 확실히 됐나요? 이 관장하는, 얘네들이 관장한다는 뜻이야. 아주 간단한 게 격국용신이라는 단어만 알면은 이 격국용신 공부가 끝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한 십신, 요 십신은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 용신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격을 쓴다는 거죠, 그죠? 쓴다는 거예요. 쓴다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동사적 형태와 명사적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럴 때 말하는 용신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원령용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격국용신과 원령용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령용신이나 격국용신이나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즉 해당월의 원률용사지신 배웠죠 여러분들, 그죠? 원률용사지신인 원령신을, 자 용사지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원용사. 그렇습니다. 인원용사지신과 원률용사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때 쓰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률용사지신을 말합니다. 그걸 원령이라고 합니다. 자, 원령신을 일컬습니다. 이를 격국용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그걸 줄여서 뭐라고요? 격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용사신이다라고. 그러면 결국 뭐야? 용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용사신이니까 뭐예요? 용신. 이렇게 쓸 때 용신은 명사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사신이라고 한 때는 그러한 신을 쓰는 원률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용신의 의미를 위와 같이 용사지신의 의미의 격용이라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용사지신과 상관없이 사주원국을 총괄하는 별도의 십신을 정해서 이를 대운의 변화와 세운의 희기와 상관없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절대 불변의 것으로 사용됨으로써 이게 바로 설화고식의 뭐라고요? 일반용신, 소위 말해 업구용신, 통관용신, 또 뭡니까? 조후용신, 병약용신 이라는 뜻의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정의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무조건 그것만 다치면 안 되고 그걸 도와주면 무조건 좋은 것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그게 설화고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현대에서는 고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현대 책장수였던 설화고의 그 평주를 그것이 명리학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다 쓰고 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병약용신이라는 말은 병약용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설화고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약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사병사약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사병사약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병, 네 가지 약을 말해요. 그럼 합이면 몇 개예요? 8개시죠. 그러니까 8개니까 우리 뭡니까? 재관 인식하고 같아야 맞아요. 전편 나누면. 같은 거예요. 그걸 격국용신이에요. 장남은, 그걸 가지고 장남이라고 장남. 이 장남이 명리정종을 펴내요. 그 명리정종의 핵심이 뭐냐면 격국용신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병약설이라고 해요. 그걸 사병사약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병이 있으면 곧 약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격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것이죠? 상신이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난강망은 좀 전에 어떻게 설명했죠? 날씨를 기후를 만들어서 빗대서 물상에 빗대어서 제자에게 설명을 했다라면 장남은 병과 약으로서 격국용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이 있으면 이 약이 있다라는 식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격에는 이 상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장남은 그러한 식으로 격국용신을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던 것을 종국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강망에는 바로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난강망의 기조 역시도 뭐라고 그랬죠? 격국용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을 했죠. 바로 그 격국용신인데 그것을 서랑어는 그걸 뭐라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버렸다고? 그걸 다 빼버리고 조후용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장남의 사병사약설 즉 병약설을 서랑어는 뭐로 둔갑시켜버린다고요? 그래요. 병약용신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는 10만 8천리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현대에서는 그게 진짜 착각하고 그게 고전인 줄 알고 앉은 거예요. 현대명리학자 책장수인데 그걸 그 사람이 쓴 걸 가지고 고전이라고 심지어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다 그러네. 자 봅니다. 그래서 오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용사지신이 아닌 뭐라고요? 유용지신으로의 의미로 이미 해석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놈이 설명할 때는 내가 지금 거친 표현을 쓸게요. 이놈이 설명할 때는 이게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 이거는 말이지 화용신이야. 이건 수용신이야. 이건 목용신이야. 이런 널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은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여러분들 그 시중에서 보면은 동영상 강의나 보면은 또는 책을 봐봐. 이 사람 수용신을 써야 돼. 이럴 때 무슨 의미냐면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쉽게 말하는 일반 용신을 만들어 놔놓고 특정의 용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불변이야. 그 변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은 수용신을 써야 돼. 그러니까 오직 수가 나와야만 좋은 거야. 세상에. 그러면은 맞는 경우가 10분의 1은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10신이니까 10분의 2는 맞겠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큰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바로 이렇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혈령, 비혈령식의 해석법이 난무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죠? 이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고. 그러니까 저마다의 방식이 그러니까 그건 말이죠. 조후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해. 조후용신 써야 돼. 무슨 조후를 반짝여줘 조후가. 무슨 개박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조후용신 어디 나라는 말이야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고전에. 그건 누가 쓴 말이라고요? 그건 설화가 쓴 말이에요. 언제? 현대에. 조가 이게 추운데 말이지 조를 먼저 써야죠. 그러면 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를 썼는데 항차 계속 그것이 용신이 돼가지고
계속 가야 돼. 날씨가 이제 대운이 따뜻해졌어.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쓰고 앉았다고? 계속 그놈을 쓰는 거야. 그럼 그게 맞겠어요? 이런 엉터리.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행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조용신 쓰면 안 돼요. 통관용신을 써야죠. 통관용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통관용신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째라고? 그게 원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 학문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원령학이에요. 원령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권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작평명량의 현주소라 할 것으로 이를 정확하게 정단하지 않으면 좋고 나쁘고의 뭐를 희기를 변별하는 진단도로서의 그 본질적 가치가 무색하게 된다 할 것으로서 명량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이를 바르게 정단하고 바른 기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게 이 책의 대의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정통명리학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명리학만 이야기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 용신론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다라는 왜 이렇게 다르다, 왜 이렇게 틀리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